자, 2경기 1세트 궤도조 선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빨간색 테란 이재선 선수입니다. 자, 파란색 저그 황강호 선수입니다. 이 맵이 확실히 궤도조 선수가 초반부터 테란이 본진 쪽에다가 한병영 짓고 팀플레이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황강호 선수의 플레이는 일단 현살람못으로 막고 시작하자. 변현우 선수를 잡고 올라온 황강호 선수. 그래서 사실 테란도 오히려 이제 무난하게 해준다면 그럼 이제 저그가 곤란할 수 있었는데 네. 빌드만 봤을 땐 이제 황강호 선수 예측이 일단 적중하는 분위기죠. 그렇죠. 근데 궤도조 선수가 3사신, 그러니까 3병영 사신이 아니고 투병영, 3병영까지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제소가 어디 그래서. 있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40초 때. 여기서 정제소를 먼저 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궤도 상부를 먼저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3병영을 치지 않고 돌리려면 특히 이제 가스를 딱딱딱 맞춰주려면 네. 정제소를 먼저 광물 위주로 사신을 찍을 거면 궤도 상부를 먼저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재선 선수 보니까 참 사신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런 식의 3병영 사신이 또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맵들을 좀 놓치기 싫은 거죠. 와. 오! 황강호 선수는 대놓고 맞춤이거든요. 이거 대놓고 네. 저격인데요? 아니, 이재선이라면 무조건 이 맵에서 사신 쓸 거니까 그냥 네. 그거 해. 나도 하고 싶은 거 할게. 마이웨이 한번 가보자. 라고 이거 빌드 선택했습니다. 결합 생략하고 4바퀴에서 6바퀴 찍고 이제 선택지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바퀴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괴멸충 섞어서 바로 공격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그냥 바퀴로 이제 예상되는 3병인 사신이라면 이제 그거 맞고 일벌레 눌러주면서 운영할 것이냐. 3병인 사신이 여광 못 잡고 일벌레 못 잡으면 네. 운영 싸움에서 불리해요. 저거한테. 이거 바퀴 속을 보였나요? 살짝 시야에 들어갈 뻔했었죠. 살짝 보일 수 있었는데 안 봤어요. 뭐. 이러면 되게 당황할 겁니다. 네. 두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 도착해서 들어갔는데 저글링이 나와야 할 타이밍에 바퀴가 나와요. 제대로 맞춘. 게다가 여왕이 미리 나와 있는 것도 뭔가 이상했겠죠. 이게 이제 아무리 이제 지뢰 던지면서 컨트롤한다고 해도 지뢰만 피하면 이게 데미지 교환이 안 돼요. 바퀴가 내구도 체력도 높고 게다가 저 사신에게 또 데미지를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황강호 선수의 플레이를 칭찬하고 싶은 건 이런 맞춤형 플레이가 아닌 두 번째로 하나 칭찬해드릴 게 있다면 점막 위치가 뒷마당과 연결될 수 있는 위치 쪽에 숨겨서 점막을 펼쳐줬잖아요. 이런 판단은 초반에 사신 올인이 오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막을 수 있는지 판단이 큰 겁니다. 확실한 플레이죠. 점막은 제거를 잘했죠. 일단 그래도 이재선 선수가 잘해준 게 뭐냐면 굳이 바퀴를 잡아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지뢰만 계속 던지면서 사신이 안 죽는 선에서만 컨트롤 싸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주면 적어도 함부로는 못 나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황강호 선수의 바퀴를 못 나오게 하는 건 좋은데 점점 쌓이고 있거든요. 이재선 선수가 테크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전 이승현 선수와 경기와 마찬가지로 사신만 뽑다가 질 수 있어요. 네, 참 그래도 계속해서 고집하는 그 뚝심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뚝심을 가지고 첫 경기는 졌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가져갔잖아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기술실을 바로 부착하기보다 군수공장을 올려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은 기술실 준비한다고 해도 자극제 방패 한 번에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만큼 또 유닛이 나오지 못하는 타이밍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군수공장 올려놓고 공성전차라도 좀 확보하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주게 되면 지금 일꾼 차이도 그렇고 테크도 그렇고 모든 걸 좀 따라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일꾼 29기. 운영 싸움이 안 되죠. 이게 초반에 이제 300영 사진으로 일벌레 피를 전혀 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사령부 하나가 오랫동안 돌아가는 테란에 비하면 못해도 그래도 부하장 자체가 있는 버그가 훨씬 더 일꾼 확보는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는 유닛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인구수가 차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황은 황강호 선수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다 빼야죠. 나중에. 사신 피해를 못 준 만큼 계속해서 어려운 경기가 당분간 이어질 선수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오! 견제해주면 좋죠. 그쵸? 이러면서 두 개의 공항 용서를 올려주고 있는데 테크가 너무 늦거든요. 네. 테크가 늦었을 때는 밤멸충이라는 조합, 바퀴와 개멸충 한방 러쉬가 굉장히 강력해요. 이런 걸 의식을 하고 있다면 조금 더 빠른 테크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이재선 선수는 전투 자극제, 그리고 황강호 선수는
저글링 발업을 눌러줬네요. 네, 근데 이게 이재선 선수에게 조금 아쉬운 거는 두 개의 공격 요소를 빠르게 올려줬는데 가스 조절을 실패하는 바람에 완성된 지가 한 10초가 지났음에도 이제서야 눌러줬어요. 자극제도 이제 눌렸고요. 생각해보니까 저글링 발업을 생각하려고 할 때는 이제 잘 생각이 안 나잖아. 지금은 자연스럽게 머리 퍽 떠오르더라고요. 신경제고. 대사 쪽지. 그쵸. 그건 밖에 맞네. 제가 이거 유도하면 딱 걸렸네. 이게 그냥 발업이라고 생각하면 바퀴랑 헷갈려가지고 네. 보통은 이제 신경제 구성을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대사 쪽지. 되게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건데 바로 바뀌었는데요. 퀴즈 오락관이었으면 당신은 졌습니다. 패배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황강호 선수가 빌드를 맞춤 이후의 운영도 깔끔합니다. 이게 굳이 여기서 바퀴를 무리했다면 사신에 흔들리고 다시 돌아오는 사신에 막히면서 상황이 다시 반전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단 여기까지 양상을 봤을 땐 저그가 확실히 유리해요. 테크에 뭐 올라가는 그런 그 속도도 그렇고 네. 확장 타이밍도 그렇고 일꾼이 누가 먼저 모였는지 그러니까 모든 게 저그가 다 좋다 볼 수 있는데 오. 한 가지 변수라고 한다면 어제 이제 강민수 선수가 했었던 그런 경기 때 나왔던 양상. 그러니까 박규기밀충 세대를 너무 오래 고집한 상태에서 인구수 100발씩 200이 되었는데도 그 유닛으로 병력으로 딱히 뭔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되면 의료선 견제 결국 시간 다 주고 테란에 갖춰진 병력이 이제 밀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저그가 박규기밀충을 모을 거면 타이밍을 엄지 잡느냐 아니라면 박규기밀충은 그냥 타이밍 공격을 오히려 막기 위한 수비 용도고 뮤타를 몰래 띄워서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황강호 선수의 체제는 박규기밀충 고집이 아니죠. 네, 둥지탑 올려줬어요. 그래서 바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강호 선수가 사실 밤열충을 상대방이 태클을 확인했다면 의료선이 늦는 걸 알고 있잖아요. 밤열충 한번 쥐어짜내서 170 타이밍 한번 들어가볼 만 했거든요. 하지만 후반 운영은 좀 더 알아보고 네, 원심고리 업그레이드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신이 예전 같으면 이제 건물 거의 못 깨는 유닛들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죠. 지금 계속 던져주면 이게 한 방 한 발이 10의 데미지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해도 사신 여러 개가 콜이 될 때마다 던지면 사신 기본 이제 또 화력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무시 못할 그럴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신들 왔다 갔다. 맹독충까지 이제 가세를 하는데요. 이거 뮤탈리스크가 안 가고 뮤링링 한번 저글링과 맹독충 한번 쥐어짜내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 투자를 안 하고 있고 둥지탑을 지은 이유는 의료선 또는 해방선이 왔을 때는 한 번만 막자. 그 이후에 바로 역공. 네. 이 판단을 하고 있는 황강호 선수입니다. 테란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야 당연히 뮤탈을 찍어도 이 해방선에게 밀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요새 저그들이 뮤탈 잘 안 띄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뮤탈을 무조건 띄울 수 있는 게 테란의 우주공항이 늦은 만큼 일단 당장은 의료선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럼 저그는 뮤탈을 띄워도 해방선을 보지 않고 네. 그냥 뭐 자유의 날개 혹은 군단의 심장 했던 것처럼 뮤탈리스크 견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뮤탈 곧 많이 나오고요. 공중공격 업그레이드, 기난가피 업그레이드까지 차근차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재선 선수에게 필요한 건 의료선 견제가 맞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의료선을 살려가는 겁니다. 의료선이 잡히게 되면 해방선을 그렇죠. 찍을 수가 없고 분단의 심장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빠져나갔을 때 점막 빨리 제거하고 이건 이제 그냥 견제를 하려고 했다가도 지금 빼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좀 더 아끼고 그러면서 이제 해방선이 모일 시간을 좀 벌어줄 필요가 있겠죠. 이러면서 황강호 선수가 업그레이드 투자를 안 하고 있나요? 이제서야 눌렀습니다. 확실히 이 선수가 안전지향형인 것 같아요. 사실 1, 2 업그레이드가 끝난 이후에 2업을 바로 눌러줄 수 있었는데 맹독충을 계속해서 찍길래 한 번의 타이밍을 잡겠구나 싶었는데 그냥 안정적으로 병력 생산하고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그냥 후반을 가고 싶어하는 선수네요. 그러니까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팔가스를 좀 늦게 확보했죠. 부화장이 완성되는 타이밍에 바로 가스를 수급하지 않고 계속 조절하고 있는 건 이건 진짜 병력 지향적인 선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선 선수가 기분 좋습니다. 초반부터 배를 불렸고 테크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선으로 점막 제거까지 성공했잖아요. 네. 그리고 인구수 200을 서로 간에 갖췄는데 이건 이재선 선수의 타이밍이거든요. 왜? 업그레이드 2업이 빨라요. 이 타이밍에 뮤링링을 상대로 좀 더 효과적인 싸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공격을 가는 건 이재선 선수였습니다. 일단 뭐 원신고리 진화는 끝났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싸움에선 저가 밀리고 있는 건 일단 맞긴 하지만 어디서 싸우느냐도 지금은 좀 더 봐야 됩니다. 시간을 잘 끌고 있죠? 2업 타임. 진짜 잘 끌고 있습니다. 도 떨어졌으면 조건이었는데 뮤타를 또 잘 해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뮤타를 띄웠다고 해서 뮤타를 많이 찍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황강호 선수의 병력은
지상 능력의 비중이 약간 비정상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진짜 근데 서로 간의 안전 지향형이네요. 지금 네. 포탑 지어주고 빈집을 걱정을 해서 병력 진출을 못 해주고 있어요. 포탑이 완성되고 공성 모드가 나온 순간부터는 진출을 하는 이재선 네. 선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황가호 선수도 일부러 이제 뒤를 한번 쳐보려고 한 거죠. 테란의 병력이 올라오는 걸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차 조이기를 주면서 좋은 자리를 잡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점막 종양을 제거해도 한 번에 점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시간이 좀 더 테란에게 필요합니다. 아직은 점막이에요. 그리고 테란이 미리 3개를 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전과 함께 황강호 선수는 중락으로 좁혀졌습니다. 한 방향이죠. 한 방향 다 들어옵니다. 지금 상계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느냐요. 근데 임지선 선수가 추가 병력을 안 보냈거든요. 이 싸움에 집중을 하기보단 견제를 와, 근데 와, 여기서도 이겨요. 이게 업그레이드 힘이거든요. 와. 뭐 업은 뭐 적어도 이제 완료했기 때문에 좀 싸움을 건 것 같은데, 네. 이건 조금 뭐 테란의 배치가 좋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적의 3방향 공격에도 맹독충이 없는 곳을 좀 이제 이용해주면서 테란의 핵심 병력들이 잘 버텨줬죠. 이거 팔가스만 깨고 이재선 선수 병력 빼면서 6시 적도 돌려주면 됩니다. 굳이 여기서 무리한다면 다시 한번 황강호 선수에게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병력을 빼고 완급 조절을 해준다면 황강호 선수에겐 기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황강호 선수가 좀 해주면 좋은 게 뮤탈리스크의 장점을 살려야죠. 들어갈 것처럼 해서 자극제 빼고, 들어갈 것처럼 해서 자극제 빼고, 그래서 화가 나서 테란이 자극제 안 쓰면 그때 의선이나 공성전차 끊어주고, 이런 액션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뮤탈리스크가 좀 뮤탈리스크 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황강호 선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6시 격도를 파괴해줬죠. 행동 요새가 지어졌다면 이게 거의 울트라리스크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깰 수 없는 철의 요새가 되는 거였는데, 울트라리스크 저글링 타이밍이 너무 좋았네요. 하지만 이재선 선수에게 한 번의 타이밍이 또 옵니다. 3-3. 이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이쪽에 또 점막이 없어요. 점막 없어요. 그래서 지금 뮤탈이 좀 미리 나가서 의료선이 좀 먼저 나와 있을 때 이런 거 끊어주면서 교전했어야 했는데, 이대로 쭉 내려가면 테란이 원하는 싸움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자신감이 더 넘치는 건 왼쪽에 감시탑이 있기 때문에 수사병 빈제털이는 없다. 곧 있으면 공 3업 끝나고 이제 강 3업도 끝나고 그냥 메카닉 공 2업도 됩니다. 이전 경기와 마찬가지, 이전 싸움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미리 해놨어요. 그렇죠. 강력제. 여기서 이제 맹독충의 최대한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죠. 일단 황강호 선수의 병력은 많거든요. 그리고 뮤탈은 최대 의료선 끊어줘야 되고. 이 라인만 밀어내면, 그러니까 전차와 의료선만 잡으면 돼요, 사실 저그는. 그렇죠. 의료선을 줄여줄 수, 왜 1.4야죠? 따라가면서 계속. 그냥 쭉 들어가면. 그래서 이 확장 한 번만 더 저지한다면 황강호 선수가 굳히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들어줬습니다, 사람도. 근데 여기서 저그가 다른 것도 몰라도 괴멸충 잡히면 안 돼요. 괴멸충이랑 뮤탈은 똑같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란이 전차와 의료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저그 역시 괴멸충과 뮤탈리스크 관리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이제 소모성 유닛만 이제 던져주고 뒤로 빠지는 이런 판단은 빨리빨리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황강호 선수가 3-3 업그레이드를 눌러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무리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런 플레이로 인해서 이재선 선수에게 다시 한번 타이밍이 틀릴 수 있겠네요. 방금 싸움 너무 잘해줬는데 이건 좀 아쉬워요. 아무래도 이제 사령부를 결국 한 번 더 또 파괴한다면 이제 거의 테란의 그런 그 뒷심을 또 끊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욕심을 낸 것 같은데, 또 저급하잖아요. 자신도 알잖아요. 공 3업, 방 3업 눌러주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는 거. 근데 이러면서 체제 변환이 되려면 12시 적쪽에 일벌레가 벌써부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완성된 지가 좀 됐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일벌레가 못 붙었고, 그 이후에 굴락테크 유닛이 안 나왔을 때는 테란이 기분이 좋습니다. 자원도 더 많아요. 초반에 불리했던 테란인데 이 교전에서 이 업그레이드 힘 참 무시하지 못할 참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황강호 선수가 3-3업을 못 눌러줄 거라면 방 3업이라도 꼭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선 선수가 약간 이제 조심해줘야 될 거. 지금 의료선을 너무 많이 찍었어요. 이 지금 있는 의료선만 적당히 수리해주면 충분한데 너무 의료선을 찍고 있고, 네. 의료선이 많을 거라면 오히려 이제 의료선 견제를 보내야죠. 의료선을 약간 소모를 해주면서 좀 조합을 계속 갖춰야 되겠고요. 아니라면 이제부터는 해방선 찍어줘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 의료선이 이제 12시 적 쪽으로 돌아갔는데 저 두 개가 잡히면서 비는 인구수는 해방선으로 조합이 되겠죠. 아 근데 이거 견제 아픈데요? 지금 적의 병력이 견제? 셋이 지키려고 모두 다 모여있는데 이때 이 드랍 떨어지면 적어도 유학장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일벌레도 못 뺐어요. 그럼 지금 3시 쪽에 집결되어 있는 저 병력이 16, 18, 붕 뜹니다. 오, 19개까지 12시 적 쪽으로 잡았습니다. 모든 병력 오는 거 하면 3시로 바로 올라가죠, 이재선! 와, 그래도. 근데 의료선과 해병의 비율이 거의 1대1이네요. 얘네들은. 굉장히 많네요. 이게 조합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의료선이 한 8개 정도만 되더라도
해방선이 6개, 의료선이 8개였다면 훨씬 더 좋은 조합, 그리고 센터 싸움을 했을 때는 절대 지지 않는 조합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한 번 싸움은 또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해졌어요. 근데 이제 의료선이 많을 때 사실 저그가 해주면 좋은 게 맹독충과 뮤탈을 더 늘려버리면 좋아요. 자원만 허락한다면. 그럼 소수의 해병은 맹독충으로 그냥 아예 밀어버리고 많은 의료선을 뮤탈이 다 끊어준다면 이제 테란의 인구수가 확 줄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저그도 가난해서 그런 조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싸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번 싸움 봐야죠. 근데 이재 선수 위치가 너무 좋고 공성 모드 된 네! 1.4까지. 와, 그래서- 감염충이 맥없어요. 아, 지지! 와. 자, 이재선 선수가 마지막 교전에서 크게 웃으면서 결국 승기를 따냈습니다. 마지막에 참 자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뭐 황강호 선수의 중반까지에 있었던 그런 그 몇 번의 공방전, 교전 컨트롤이나 이 판단은 어느 정도 괜찮았었는데 네. 좀 이제 큰 틀을 봤을 땐 이재 선수의 판짜기에 결국 무너진 거라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재 선수의 그 한방 공격을 계속 황강호 선수가 의식해서 업그레이드나 테크보다는 이제 병력 중심의 그런 플레이 해줬었는데 그 병력을 눌러놨는데 그때 안 싸워주고 계속 이제 이재선 선수가 병력을 이제 돌려주는 것도 좋았고 게다가 이재선 선수가 올라오는 과정에 이승현 선수 상대를 보여줬던 것처럼 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부하장 끊어주면 결국 저그는 말라 죽는다. 네. 이걸 또 보여주는데 성공했죠. 황강호 선수 자신에게 온 타이밍을 잡지 못한 것이 참 아쉬움으로 남는데 그래도 참 준비는 잘했었거든요. 준비는 정말 잘했는데 그걸로 인해 기분이 더 나쁠 수 있어요. 네. 이게 초반에 병영, 사신 플레이를 의식을 하고 맞춤 빌드를 준비를 했고 잘 막아냈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의 판단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많았어요. 네. 이런 부분은 빨리 피드백해서 다음 경기에서 보여줘야죠. 네, 황강호 선수 이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 2세트의 경기 결과는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선 선수 역시 기분 좋게 먼저 출발을 했는데요. 자, 2세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강 2경기 2세트 보시죠. 팔 8강 2경기 2세트 어스름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빨간색 테란 이재선 선수. 자, 저그 진영입니다. 파란색 저그 황강호 선수. 일단 스코어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너무 기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그랬습니다. 황강호 선수가 맞춰가는 플레이를 정말 좋아해서 일벌레 정찰을 항상 하는 선수로 손꼽히고 있거든요. 네. 특히 1대1 맵에서도 해주는 선수인데 이런 플레이로 상대방의 조합을 보고 맞춰가는 플레이는 좋지만 본인 체제가 너무 어정쩡해요. 밤열충 조합을 하다가 뮤링링으로 넘어가고 블락을 갔는데 블락 테크 유닛은 안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고쳐져야 될 부분입니다. 네. 네. 이재선 선수가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 100만 테란 팬분들로선 정말 오예. 기분 좋은 순간이 되는 거죠. 결승의 테란 자리를 하나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제 내일 있을 4강과 결승전에 오. 테란 팬분들이 또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완전히 테란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없는 테란 이번에 다 채울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 선수들의 경기력 이번 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인데요. 테란. 자, 이 저그 벌써 이렇게 트리플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일벌레 정찰을 했고 노모 트리플을 일벌레 정찰했기 때문에 노모 트리플을 하는데 부담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테란도 노병형 더블이기 때문에 상황은 서로 간에 배를 불렸을 때 최적화를 하는 건 이재선 선수가 좀 더 기분이 좋죠. 바로 배를 불리며 출발한 두 선수. 여기서 이제 사신이 나온다면 이제 적어도 트리플을 바로 올렸지만 여왕과 저울링 확보를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줄 필요는 또 생길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테라는 이제 해병을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저그가 당분간은 일벌레 중심의 플레이를 할 수 있겠네요. 이거 이제 사신인지 그 해병인지 보려고 조금 더 오래 머물렀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는 사실 이 맵에서 해방선이라는 위치가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굳이 그런 플레이하지 않고 해병 의료선에 Game paused. 네, 지금 선수의 요청에 의해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게 정리가 되는 대로 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가 좋은 거는 이재선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경기 중단은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문제 이제 황강호 선수가 과연 이제 어떤 일로 경기 중단 요청을 했는지 그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당장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이제 일단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승현 선수가 옆에 온 거 아닐까요? 설마요? 옆에 와서
지켜보는 거니까 첫 경기 진 거. 아, 그럴 어제 수도. 이제 이재선 선수에게 패배를 했다 보니까 복수해 주겠지 하고 네. 그래서 지켜보는.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경기 중에는 조언을 못 해주겠지만 경기가 끝난 직후에 조언을 했을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나아진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지금 계속해서 저희 제작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황강호 근데 이제 선수는 이게 네. 한글 버그가 아직 있어서 네. 영어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음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네. 이제 선수들은 한글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음. 한글 버그라는 게 최근에 있었고 또 GG를 쳤을 때 이승현 선수가 물음표를 쳐서 뭐야? 라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게 버그입니다. 버그였다고. 네. 그렇군요. 이것만 보면 되게 웃겨요. PPP를 쳤더니 옵저버가 물음표를 치고 다시 옵저버를 보통 그 레더에서도 시비 걸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아, 물음표로만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그럼 페이스북을 한번 좀 반응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한번 볼까요? 네. 어떤 네, 반응이 확실히 있는지.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아까 전에 체크했을 때만 하더라도 33분이 오.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발빠르게 참여를 하고 계신데 저희 사진도 올려주신 분이 있네요. 그렇죠. 와, 근데 40분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좀 재밌는 보시죠. 거 있으면 크리스마스는 케빈과 함께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저희와 함께 또 함께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GSL 짱인들 이렇게 문스카이님이 남겨주셨는데 그렇죠. 네,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릴게요. 이게 네. 댓글을 통해서 저희가 재치 있는 댓글에다가 이제 일반판 5장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이게 예를 고평가 들어 부분. 네, 문결이 아나운서 화이팅 이렇게 하면은 재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문결이 그런가요? 아나운서 산타복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크리스마스인데 행복해 보이십니다. 뭐 화이팅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런 걸 선별하는 데 있어 기분이 좋게 바로 선별해 드릴 수가 있는 약간 거죠. 정성이 느껴지는 댓글. 정성이 있어야죠. 이게 그렇군요. 황영재설 화이팅, 뭐 백곰 화이팅 이런 식으로 하면 특히 백곰 화이팅은 안 뽑을 수 있거든요. 약간 배꼽 굳혀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미지가. 그렇죠. 사실 이게 네. 덩치도 크고 피부톤도 하얗다 보니까 백곰이라는 이미지가 저는 좋거든요. 이전에 TSL 팀 소속일 때 아이디도 푸우였어요. 오. 네, 아이디도 TSL 푸우였죠. 자, 경기가 재개됐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재개됐고 계속해서 분수공장 지어주고 있죠. 일단 이제 출발에 서로가 좀 부유한 빌드를 선택했죠. 테란이 이제 뒷마당을 먼저 확보했고, 적은 이제 바로 트리플을 산란못을 생각하고 부화장을 이제 먼저 설치를 준비하는 정도로 좀 이제 서로가 이제 일벌레 건설부 중심의 이제 플레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 이 맵 특성에 맞게 중후반 이후에 물량전이 자연스럽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사촉진 진화를 준비하고 있는 황강호 선수 조금 전에 키보드 안 먹혔다고 하네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계속 연습을 하던 곳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거라 웬만하면 없는 문제죠. 제가 집에서 레더할 때도 키보드가 안 먹히는 버그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긴 합니다. 그 없는 일이 오랜만에 정말 터진 것 같죠. 네, 자, 화염차 두기 저글링 끊어졌고요. 일단은 딱히 뽑아줄 게 없습니다. 서로 간의 정석적인 플레이, 배를 불리고 화염차로 찌르는 정석 대 정석이에요. 지금 이건 이제 벤시의 전수가 속도 업그레이드까지. 생성했죠. 저거 이제 저 왼쪽 위에 생산창에 마우스 올리면 안 나고요. 여기서 해야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제 의료선에 그 F 버너 점화를 50%더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스트의 지속력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할 수도 있고요. 네. 취소하기 위한. 취소할 수도 있어요. 진짜 했을 때도 예전에 아마 이제 전태양 선수가 해외 대회에서 한번 이제 보여줬는데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우리 선이 진짜 오랫동안 빠르게 날아다녀가지고 좀 당하는 입장에서 좀 괴롭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완성시키는데요? 진짜 이건 페이크가 아닌데요? 몇 초 남았어요? 취소 안 하면 두 가지 의도가 되는 거죠. 잘 갔었어요. 이게 이게 이거. 벤시로 견제를 하고 불교선으로 역견제를 다시 한번 또 가셔야 되는데 네. 화염차가 잡히면 기회 없습니다. 너무 피해가 큰 지금 견제였는데요. 이거는 진짜 큰 손해거든요. 네. 게임 그냥 말도 안 되게 기울 정도로 저글링들로 막았습니다. 이런 플레이는 좀 많이 아쉬웠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화염차 난입은 시도 안 하는 건데, 보통 이제 테란들이 가끔 시도합니다. 네. 자꾸 이제 안 들어가니까 저그가 화염차를 봤어도 그냥
저글링 안 찍고 그냥 배짱 부리면서 일벌레 찍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혹시 이제 그런 플레이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화염차 난입이 이제 성과를 거두는 건데, 좀 이제 1세트에서 보여준 모습이 황강호 선수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화염차가 잡혔음으로 인해서 트리플 사령부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려오면 저글링이 덮쳐주면 돼요. 그쵸, 지금 덮치러 가죠. 저글링. 네. 이거 게임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극제도 안 됐고요, 아직. 이거 난입까지 허용하게 되면 난리 나는 건데요. 난리 났어요. 아, 들어갑니다. 이래서 화염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중간 허리 역할을 해주는 이거는 게임이 뮤탈리스크가 날아오는 순간 아직 체크도 못 해줬기 때문에 허무하게 2세트를 내주게 되겠네요. 네. 아, 벤시가 이제 왔지만 그래도 지금 6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기는 막을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저가 애초에 엄청 부유한 체제를 선택했고, 그런 상황에서 테란이 이런 데미지를 받고 앞마당까지 돌리지 못하게 된다면, 이거 진짜 아니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글링은 막아도 뮤탈리스크 오는 거 막기 되게 까다로워요. 네, 아직 모르고 있는 이재선 선수. 뮤탈리스크 들어올 때 포탑이라도 하나 있어줘야 수리로 버티면서 어떻게든 견제로 역전을 이뤄낼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의 상황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렇죠. 아, 비탈리스트의 맹공에 너무나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 선수. 이럴 때 벤시가 상대방 근처 9시 지역 또는 센터 지역 쪽에 있어서 추가 멀티를 끊어주는 플레이가 나왔어야 되는데 벤시도 당황해서 전체 부대에서 병력을 설정해서 뺐죠. 이렇게 되면 뮤탈리스크가 계속 흔들리고 전투 자극제가 되긴 했지만 강퇴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이재선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재선 선수가 시도해 줄 수 있는 건, 이제 타이밍을 잡거나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시도는 이제 당장 포기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울트라 리스크를 준비하는 것, 이제 군락 이후에 유닛이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미리부터 이제 테란도 그런 그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천천히 나가는 식의 플레이를 좀 기획해주면 좋습니다. 자, 비탈리스크와 저글링, 맹독충 계속해서 무난한 병력 생산과 함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황강호 선수인데요. 황강호 선수가 이전 경기나 제가 어제 경기만 하더라도 이 선수에게 좀 아쉬운 거는 강단 있는 플레이가 안 나오고 너무 체제 자체가 어정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경기는 바퀴속을 자체가 없습니다. 뮤링링 체제로 확보해줬고 초반부터 유리한 이득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강단 있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네, 화염차 난입을 막자마자 발빠르게 선택을 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 이제 뮤탈리스크로 이제 계속 흔들어주고, 네. 상대가 이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저그가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보통 이제 군락 유닛을 띄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울트라 리스크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제 붙이기가 되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황강호 선수가 거기까지 그냥 끌고 가는 건 괜히 기회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냥 기다리기 싫다라고 네. 한다면 지금 유닛 쥐어짜서 황강호 스타일 200 바로 모아서 뮤링링으로 그냥 확 덮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선수가 자유의 날 그때 별명이 맹독 왕이었어요. 맹독을 정말 잘 사용하고 많이 뽑는다고 유명했는데 군단의 심장에서는 그런 모습 안 나왔거든요. 공허유산에서는 다시 한번 돌아올 수가 있고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인구수 166의 황강호 선수. 이거 지금 군락 체제 라에 올려주지 않았잖아요. 감염 구덩이가 없습니다. 저글링 또 들어가죠. 이거 굉장히. 그리고 집에도 맹독충에 터졌으면 더 좋았는데, 네. 그것도 지금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컨트롤이 빛났죠. 저글링이 의료선에 달라붙으면서 딜의 역폭사를 의도했고 이거는 못 맞겠는데요. 네, 이번 선택 역시 옳았습니다. 이거 뭐 거의 더블 스코어고요. 이걸 억지로 막는다고는 해도 이 다음이 뭐 거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화력이에요, 이건. 네. 자, 이렇게 병력을 꾸준히 계속 찍어서 공격을 가는 선택이 지금 굉장히 빛을 발했습니다. 21개의 건설 로봇 잡았고요. 거의 기울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공허유산에서 뮤링링을 자주 안 했었던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해방선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은 해방선을 조합해줄 여유가 없고 초반부터 압박을 받고 실수를 한 이재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뮤링링 쥐어 짜내는 플레이 2업 타이밍에 또 들어가면 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꾼 차이도 병력 차이도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이재선 선수. 여기서 근데 황강호 선수가 진짜 잘해주고 있는 건 점막을 쉬지 않고 넓혀주고 있어요. 점막 분사까지. 의료선. 의료선도 네, 버틴다고 해도 사실 능사는 아니죠. 테란이 지금은 적어도 중앙지역까지 나와서 팔가스까지는 확보해줘야 어느 정도 이제 맞춰나갈 수 있는 건데, 네. 버티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물량 앞에 병력이 너무 초라하네요. 진짜 방금 느낀 건데 애프터버너 점화 정말 길게 사용되네요.
와, 물량 정말 많습니다. 베일이 몰아치고 있죠. 맹독충. 다시 한번 입구 쪽을 돌파해버리는 맹독충. 네, 우승한데 아무 문제 없죠. GG. GG. 네, 이렇게 황강호 선수가 이번 세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세트에서의 아쉬움이 전혀 안 느껴졌어요. 네. 일단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기회가 이제 있었죠. 보통 이제 화염차를 전멸시키게 되면 이제 그때 양상이 크게 바뀌는 건데, 문제는 저그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과라고 한다면 그래도 테란에게 다음이 있었겠지만, 네. 화염차가 정리되자마자 일단 저그는 일벌레를 눌러줄 수 있는 주도권을 가졌고, 게다가 화염차가 없기 때문에 저글링 상대로 힘이 좀 부족한데, 그걸 또 저글링이 많이 성공하면서 또 한 번 더 데미지를 또 주게 되다 보니까 테란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자유의 날개 시절부터 공통된 거였거든요. 화염차는 무조건 살려줘야 된다. 특히 트리플을 먼저 가져가기로 한 이재선 선수가 화염차를 잡히면 안 됐죠. 트리플 네. 베이스를 확장을 못하니까. 근데 무리하게 확장을 가져갔고 화염차가 잡혔기 때문에 바로 역저글링의 피해를 입고 뮤탈리스크에도 흔들리면서 기회가 아예 없었습니다. 아마 이거를 코칭 스태프들이 이재선 선수의 경기를 같이 보고 있을 텐데 이거 병이 끝나고 엄청 혼났을 거예요. 네. 이 화염차를 너무나 허무하게 잃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더 컸고, 이후 바로 역습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이재선 선수, 그리고 황강호 선수, 이제 마지막 세트에서 이 4강 진출자를 다시 가리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두 선수 모두 이렇게 한 세트씩 서로의 뭐 잘한 부분도 있고, 네. 아쉬운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집중하는 선수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특히 황강호 선수가 기분 좋을 수 있는 건 세 번째 맵이 프리온 당구예요. 저우가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역수입으로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또 반대편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상당히 많고, 특히 이제 지금 이 왼쪽 날개 같은 경우엔 테란이 이제 결승 자리를 한 자리를 굳힐 수 있느냐, 혹은 이제 적의 가능성을 또 남겨놓느냐, 이런 또 구도가 또 있다 보니까 반대쪽에서도 그런 생각하겠죠. 특히 이제 프로토스 선수 같은 경우에 내가 결승 가면 반대쪽은 테란이면 좋겠다. 네. 자, 8강 2경기 3세트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트 함께 보시죠. 네, 8강 2경기 3세트 프레온 당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빨간색 테란 이재선 선수. 이에 맞서는 파란색 저그 황강호 선수입니다. 자, 서로 1대1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두 선수. 이재선 선수가 이 맵에서 이승현 선수 상대로 사신을 무리하게 쓰다 졌거든요. 네. 다시 한번 쓸 수는 있는데 네. 시네요. 황강호 선수는 다시 한번 그 빌드를 또 하겠지. 맞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화끈한 맞춤이에요. 이재선 선수라면 쓴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군요. 심리전인 거죠. 이게 이제 거의 프리온 당구의 이제 형태가 네. 이제 그 빌드 싸움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빌드 저격을 누가 더 성공할 수 있느냐인데, 지금 분위기는 이병을 예상한 황강호 선수의 예측이 일단 맞아 떨어지긴 합니다. 그나마 이재선 선수가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건 전진 병영이 아니라는 점. 입구 쪽에다가 병영을 좁혀주고 있죠. 이병혁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재선. 3병영까지 올라가네요. 이거는 이제 첫 경기를 해보니까 이러한 카운터 빌드라고도 나한테 운영 가서 치네? 다시 한번 해도 풍부한 강물질을 가져가면 손쉽게 가져가고, 운영을 가면 다시 한번 역전을 해야겠다라는 판단한 이재선 선수입니다. 여왕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이제 빌드 저격이 이루어진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죠. 승률이 이제 올라가는 정도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세트 컨트롤도 봐야죠.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근데 컨트롤 여지가 있다고 해도 프리온 당구는 저그가 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을 땐 바로 역습을 또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확실히 이재선 선수가 기분 또 안 좋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5시 지역 쪽에 있었다면 구속 건물을 달아줄 때 병영을 들어줄 필요도 없고 위치가 노출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11시이기 때문에 병영으로 입구를 막아줬어도 후반으로 가면 구속 건물을 달아줘야 되잖아요. 네. 달아주는 게 노출이 됩니다. 대군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황강호 선수가 노리는 건 지금 이 첫 사신을 끊어주는 게 아닙니다. 저글링 12개에서 16개 정도 보유됐을 때 사신 3기 타이밍, 그때 마침 저글링 바로 되거든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어요. 딱 3분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3분 3초쯤. 근데 첫 번째 여왕. 기다려주는 건 좋은데 네. 사신이 여왕을 잡으면 안 좋아요.
네, 일단 지금 여왕 2기. 여왕이 쌓이는 것과 쌓이지 않는 건 이제 엄청나게 큰 게 저글링 한 2-3개 잡히는 건 사실 별거 아닌데 그렇죠. 여왕은 에너지가 모였을 이거 때가 노렸거든요. 이거 노렸어요. 네. 아, 와우 이건 아. 서로가 일단 파인 플레이. 그렇죠. 이 타이밍을 노리고 저글링을 안 보여준 건데. 그 대처도 근데 깔끔했네요. 그렇죠. 황강호 선수는 왼쪽과 앞마당 지역 쪽에 전막을 모두 펼쳐주고 있죠. 저글링이 날뛸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방금 전 타이밍이 정말 좋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재선 선수가 네.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주고 있거든요. 황강호 선수는 풍부한 강물지대를 가져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글링을 찍어주는 건 이거는 올인을 생각을 하는 건데 입구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사실을 모두 다 잡아먹자마자 링링 올인도 사실 쓸 수 있는 것 있겠고 네. 실제로 그렇게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가스를 이제 얼마나 먹는지를 봐야 되는데 한 기 정도 넣어놨다는 건 이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다 갖고 있죠. 운영도 되고 여차하면 올인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저글링 네, 보여준 게 저글링. 좀 많이 아쉽죠. 아이고 지뢰. 이거 근데 저거 조심해야 될 게 네. 지금은 병력이 많아서 막은 것처럼 보여도 언제 이거 저글링 전멸해서 이거 언덕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저글링이 언덕 위로 내려가. 그래서 지금 심리전이죠. 언덕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조심해야 돼요. 지뢰가 아. 어디에 또 막 이게 던져질지 몰라요. 이게 아마 의도된 건 아니겠지만 그 시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벌레 한 기가 언덕 위에 있었네요. 네. 근데 이거 언덕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지뢰 봐야죠. 이거는 근데 이게 저그가 막았다고 해도 기분이 썩 안 좋아질 수 있는 건 네. 일벌레 그렇게 많이 못 찍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신을 모두 다 잡아내고 바로 역습까지 가는 게 이제 저그의 좀 목표였을 것 같은데 네. 좀 뭔가 막아도 개운치는 않습니다. 저글링 35개 잃었어요. 특히 풍광도 아니고요. 이게 맹독충 둥지가 올라가 있다면 맹독충을 소수 섞어주면서 입구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5시였으면 불가능하지만 11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속건물 파괴 네. 이런 것들을 노려줄 수 있었는데 못 노려주죠. 지금 맹독충 둥지가 아예 없습니다. 저글링 계속해서 찍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극제 눌러줄 건데 저건 약간 불안한데요. 많이 불안하죠. 예전에 GSTL에서 변현우 선수가 입구 쪽에 기술실을 계속 배치를 했다가 그때 업그레이드 계속 끊겨서 변술실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때 경기를 기억하는데 17분 동안 자극제가 안 됐고 경기 끝날 때까지 자극제가 안 됐어요. 계속 깨졌죠. 본진에 결국 이제 다른 곳에 기술실을 준비했더니 그건 또 들어와서 깨버리고. 그렇죠. 아마 상대가 이승현 선수였죠. 이승현 선수였어.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희대의 영 붙이긴 좀 그렇고 그냥 희대의 경기가 이제 나온 적이 있었죠. 희대의 본장면. 테란은 공경기. 전투 방패와 전투 자극제까지 모두 눌러줬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아쉽네요. 사실 5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갖고 있는 건데 이런 점을 안 노려주는 거는 많이 아쉽습니다. 네. 저그는 원거리 공격 업그레이드 그리고 방어 업그레이드. 사실은 그 정찰을 하기 위해서 온 건데 본진에 이제 별다른 정보가 없어. 번제치가 늦다라는 걸 사실 캐치하는 게 좋았거든요. 네. 혹시 이게 앞마당에서 번제치를 준비하고 있나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테란 입장에서. 지금 번제치 타이밍 아예 모르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계속 궁금한 건 설마 이미 끝났나? 이런 생각을 또 테란이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언제 올라가는지를 이제 봐야 테란도 좀 벙커나 미사일 포탑을 당장 지어야 할지 아니면 아직 안 지어도 될지 이런 계산이 당장은 안 됩니다. 두 선수 모두 일단 풍광에 트리플 기지를 올렸습니다. 황강호 선수가 바퀴속으로 선택했고 바퀴개멸충 조합을 선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첫 세트 또는 어제와 같은 경기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유로선 견제에 굉장히 취약한 조합이고 프리온 당구 특성상 풍광을 가져가고 순간적인 폭발적인 자원량을 통해 게임을 끝내야 되는 게 있는데 네. 그런 모습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이재 선수가 오히려 고맙다고 할 거예요. 일단 이제 적어도 그렇게 부유하게 출발을 못했죠. 사신을 막기는 막았지만 그 막는 과정이 좀 혼란했고 게다가 일벌레를 충원할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이제 확장을 풍광검을 지대를 가져갈 수 있는 그 타이밍도 모두 다 약간 뒤쳐져서 그래서 이제 조합을 당장은 지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풍광검을 지대 이점을 살린다면 관물 중심의 병력 구성이 좀 더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도 더 바퀴 앞으로 또 예상되는 괴멸충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황강호 선수가 여기서 진짜 잘해주고 있는 건 초반부터 가난했지만 이제는 부유해질 수 있어요. 순간 두 개를 지어줬고 전망을 계속해서 펼쳐줬기 때문에
이재선 선수가 아무리 견제를 잘하더라도 센터 쪽에 왔을 때는 황강호 선수가 좀 더 웃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한방 2개 올리고 있는 황강호 선수. 이재선 선수는 조금 아쉽겠네요. 이전 세트 때 너무 허무하게 초반에 기회 다 내줘버리고 뭐 중반엔 그렇다 할 만한 타이밍을 아예 못 잡아서 의료선 견제를 이제 제대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그 업그레이드 효율을 못 살렸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그런 그 준비가 됐다면 쓸 수 있었을 텐데 아쉽죠. 지금 이 타이밍 되게 좋아 보입니다. 스캔을 통해 상대방이 박힌 걸 확인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거든요. 유링링 체제가 아니면 불곰과 해병으로 바퀴가 조합되기 전에 먼저 이득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인데 이 타이밍 되게 좋아 보입니다. 오, 네. 의료선 비율도 좋네요. 저울링 돌려주는 판단은 좋지만 이재 선수도 남겨놓은 판단 역시 좋아요. 이쪽 멀티가 파괴당했잖아요. 네. 이렇게 이재선 선수는 돌아가고 황강호 선수는 센터 쪽에 안 들어가게 된다면은 사실 이렇게 본진 들어가고 점막 제어까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견제 플레이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불산 담치고 잘 피했죠. 그리고 딱 이 정도 잘 빼주고 이게 야. 사실 이 타이밍에 거의 이제 무용지물한 그런 유닛인데 딱 적의 병력이 모두 빠져나간 타이밍을 잘 파고들었죠. 여왕도 끊어준 게 굉장히 큽니다. 특히 저우가 애벌레 생성이 너프됐기 때문에 4기 나오다가 3기로 나오는 거에 대해 선수는 체감이 너무 크다고 해요. 네. 여왕이 끊기면서 생성이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좀 더 큰 아니죠. 너프죠. 이재선 선수 교전에서 상당히 웃고 또 이렇게 일꾼 견제까지 성공을 했으니까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아졌겠어요. 여기서 이제 저그가 일단 잘 맞긴 막았는데 풍망화물지대 복구를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이 자원을 못 돌리면 결국 테란과 거의 비슷한 양을 먹고 있기 때문에 물량상 결국 나중에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이런 동선을 이제 확보했을 때 테란의 견제도 무섭기 때문에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견제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확실하게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재선 선수. 네. 그래서 이제 동지탑을 올려서 뮤탈은 아니더라도 타락기라도 한 서너 기라도 눌러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황가호 선수가 너무 괴롭고 강민수 선수가 사실 병력은 200을 먼저 모았지만 이런 양상에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견제만 당하다가 이제 경기를 놓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이제 비슷한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선 선수는 상대방의 굴락 타이밍만 확인했으면 돼요. 굴락이 올라갔고 울트라리스크 동굴이 완성 또는 무리군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조급해질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진출함에 있어서 조급함이 없죠. 여유로워 보입니다. 이것도 이제 테란의 병력도 이제 거의 200 가까이 모이게 되면 아무리 개발멸충이라고 해도 정면 싸움이 좀 안 됩니다. 이거 담즙 자신을 맞는 것도 지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싸워주는 거는 그래도 황강호 선수가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견제를 계속해서 해주면서 상대방이 정신없게 해주는 게 이재선 선수에게 필요했었는데 센터 쪽에서 싸움을 해준다면 황강호 선수가 원하는 그림이 되고 이거로 이득을 거두는 순간 영러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견제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아쉽네요. 아까 그 업그레이드, 대용량 연료 탱크 업그레이드가 지금 되어 있었으면 뭔가 정말 멋있는 장면이 계속 나왔을 것 같은데 아마 이재선 선수도 조금 좀 아쉽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2세트 거 3세트로 못 가져오나? 이 생각 머릿속에 할 겁니다. 근데 이러면서 좀 더 여유가 있고 이재선 선수가 센터 싸움에서 이득은 못 거뒀어도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게 3-3을 눌러줬고 다시 한번 센터 쪽에 멀티를 때려싸우고 싶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발목을 잘 잡아뒀어요. 지금 네. 적을 병력에 나가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하나의 의료선 부대를 보낸다면 확장 견제에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야 확보죠. 이거 아이고. 같이 죽자? 근데 이 플레이는 진짜 좋네요. 센스입니다. 그렇죠. 부하장이 점프하고 빼겠죠? 부하장! 아이고! 깼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풍마가물 지대를 완성시켜도 또 문제예요. 네. 아니 얼마나 멀티 파괴당하는 게 괴로웠으면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위치에 멀티 지어주고 있어요. 이 돌려준 선수 지금까지 거의 없었죠. 제가 연습을 레더를 할 때도 거기다가 돌려주는 거 거의 없었거든요. 뭐 엘리전 같은 걸 해야 이제 뭐 저기 돌릴 것 같은데요. 근데 지뢰 대박 나고요. 저기가 이제 이거 정리하고 어떻게든 이제 올라가서 페레나 확장 하나를 이제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나마 일벌레가 잡힌 타이밍은 병력으로 충원했고 센터 쪽에서 집중이 됐을 때 의료선 그렇죠. 견제가 없을 때 이제 이때를 미드가 피해죠. 강집이에요. 그리고 3-3번 완됐거든요 테란. 파고드는 위치에 담집했어요. 3점 잘 맞았어요. 파고드는 위치에 담집을 쏴버렸죠 미리. 이거가 밖에 찍혔고요. 근데 의료선이 많긴 많고. 많아요. 그리고 괴멸충이란 유닛의 한계는 이제 사실 이건 있어요. 네. 좀 받쳐주는 유닛이 있을 땐 감집을 맞추면서 이득을 보는데 괴멸충만 남으면
이게 또 확신력이 네, 없어. 그냥 일반 그 공격은 그렇게 또 바퀴에 비해 월등하다 느낄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재 선수 이러면서 9시 지역 쪽 멀티가 돌아가고 3-3법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이 황강호 선수였다면 이제부터는 이재 선수가 원하는 쇼타임이 이루어집니다. 네, 무엇보다 참 의료선 잡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사실 개멸종 조합으로 의료선 끊어주기는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 어려워 보여요. 네. 네. 아, 이래서 이제 타락기나 뮤탈리스크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확장을 끊어준 덕분에 저가 아예 생각을 못하죠. 지금 현재 이 조합에서 바뀔 수가 없는 거고 그럼 테란이 이런 그 뻔한 적의 조합을 상대하는 건 정말 누워서 떡 먹기죠. 그렇죠. 뻔한 조합이죠. 새 시즌 통해서 이런 빌드가 상승, 이런 부분이 좀 정립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근데 이재 선수는 사실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황강호 선수 블락도 없고 업그레이드도 못 눌러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상황은 찍기만 해, 경력을 잘 생산만 해도 이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 반응 좋아요. 게다가 이거 유닛 또 나눠진 거 그걸 또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이러면서 해시 지역 쪽도 다시 한번 우선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풍마범지대 거장 두 군데가 동시에 날아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해시 지역 떨어졌죠? 난리 났네요. 와, 이 선수 페이트 킬러로 거듭나는데요. 아, 이게 플랜 스타일이 확실해요. 네. 이게 그 뭔가 전태양 선수도 견제 좋아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네. 그 전태양 선수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이 선수는 오로지 의료선이에요. 그렇죠. 해방선이 없어요. 네. 황강호 선수 기분 진짜 나쁘겠네요. 첫 세트와 3세트 모두 이거 하겠지 하고 맞춤 빌드 준비한 건데 아니 이게 진짜 사신 빌드 맞고 이렇게 지면 저거 억울한데요. 이게 테란 주병력이 언덕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니맵 아래쪽에 있는 거거든요. 야, 이것도 진짜 이거 프리온 당구 초창기 때 저그맵이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정말 선수들의 그런 그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아 이게 굳이 맵을 바꿀 필요가 조금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 이러면서 자원량이 없잖아요, 황강호 선수. 추가 병력이 바퀴 3개 찍히는데 테란은 계속해서 소환해줄 수 있습니다. 의료선 건재하고요. 아 이거 자, 이재선 선수가 직전판